이런 사안이요. 사실관계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영화 라쇼몽에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 같은데 사실관계를 말하자면 자 어떤 한쪽은 타진이라고 그러고 어떤 한쪽은 이제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북측에 대한 의견을 제 무슨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타진인지 문인지 수집인지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거 양쪽 다의 다툼이 없습니다. 무게를 조금 싣느냐 안 싣느냐고. 또 하나의 쟁점이라는 것은 기권하기로 사실 결정을 했는데 송 장관이 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당신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 가지고 한 거다. 난 이것도 이제 해석의 영역이죠. 송 장관도 내가 밀렸는데 내가 계속 하니까 그러면은 좀 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고 했다. 그게 이제 문재인 당시 실장이었다. 국정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 약간의 해석의 영역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팩트는 기권을 했다고. 여기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는 그럼 이제 문재인 지금 후보의 역할인 거죠. 문 후보는 처음에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나는 그만큼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입니다. 문 후보 측에서는. 이게 문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진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송 장관 측의 주장은 무슨 말이냐. 대통령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뭐 북한에 물어보자라고 한 것도 당신인데 여기 와서 지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이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리를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팩트의 영역이 있고 해석의 영역이 틀린데 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팩트의 영역 자기 말이 뒷받침하는 물증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송 장관에 대한 뭐 평가와 별개로 그분의 이제 위치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왔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까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칼럼. 저도 어제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워딩이 확인해 보려고 했다,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휴민트 뭐 이런 거여서 같은 워딩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처럼 그 물어본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 진영에서는 동향 파악은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 문재인 후보가 확인을 해보라고 했다라는 거는 동향 파악 정도다. 그래서 이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주관적인 시청자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쪽지를 공개한 거 보니까 물어본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물어본 게 맞는 건 같다. 네, 유승민 후보 측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훨씬 더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기 분야가 아니면 사실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예. 첫 번째 기억을 정말 못하던가, 두 번째는 대놓고 거짓말한 거던가, 아니면 세 번째 송민순 그 전 장관 얘기했듯이 어떤 자기 말에 맞추가 돼서 왜 자기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 자체를 계속 편집해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맞출 건 것은 아닌가라는 이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한 거면 최악인 거고요. 기억을 못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무능과 관련된 것이죠. 근데 저렇게 송민순 장관은 이제 본인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계속 하니까 저거를 소위 말하는 오픈할 수밖에 없었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지금 해놓은 말들이 너무 여러 가지여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그 좀 정리된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시의 남북 관계를 생각한다면 정성희 위원님, 우리가 한번 남북 관계가 좋으니까 그냥 물어봤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나왔다면 이렇게 논쟁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물어본 걸 물어보지 않았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색깔론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당시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선언을 한 다음에 좋은 상황에서의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의 잣대로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을 남길 수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거짓말 부분이 얘기를 했고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윤 실장 같은 경우는 이때 사실 정부 입장이 기권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을 북한이 한 번 더 확인해 본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송민순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찬성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도 중시했지만 인권 변호로서의 본인의 어떤 이력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당연히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본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연민과 그런
어떤 성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에 이 참모였던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이런 그룹에서 만약에 북한에 몰아보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고 인권은 인권이니까 만약에 물어보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역사적인 결정은 뒤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대로 북한 인권 결의에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잘하는 거, 장관 자르는 거. 뭐 국민연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유시민 장관 자르듯이 그게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지 않고 무능했던 주변의 관료들이 한번 물어보자는 그런 의견을 내려서 타이밍을 놓쳐서 어쩌면 역사적인 결정이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를 봄으로써 앞으로의 미래 대통령을 검증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문재인 어떤 후보의 어떤 능력, 그다음에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변호사로서의 길을 걸어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정상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선판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사실 공방과 관련해서 양측의 반응을 충실히 시청자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려고 저희는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TV 토론에서 또 한 가지 논쟁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적 논쟁입니다. TV 토론회가 끝나고 한참이 지났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대선 후보들은 주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주적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